제 의뢰인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A라는 범죄를 B라는 범죄랑 굳이 병합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세요 라고 의견을 드렸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병합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렇게 교도소 동기가 얘기했대요. 아니, 변호인 말은 안 듣고 교도소 동기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좀 가벼운 주제로 형사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대법원하고요, 서울 동부지방법원 2심의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의뢰인분들 중에 약간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대부분의 국선변호인들이 적은 보수로 정말 성실하게 소송 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의뢰인분들은 이거 저기 국선변호니까 좀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좀 하세요. 그럴 때마다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맡은 사건이니까 저는 정말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소송 대리를 하고 있거든요. 본 사건도 제 의뢰인이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해서 벌어졌던 해프닝입니다. 원래 이제 형사사건의 피고인분들이요, 범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은 정말 드문 케이스고요. 대부분 두세 개가 기본인데, 이렇게 범죄가 여러 개가 있으면요, 하나의 재판으로 여러 범죄를 재판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형이 최대한 적게 나와요. 그런데 각 범죄를 따로따로 재판을 받으면요, 물론 판사님들이 이거를 하나로 재판받았을 때랑 비교해서 차이가 없게끔 해주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하나로 재판받았을 때보다 그 따로따로 재판받았을 때의 형을 합한 게 통계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높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A 범죄라는 것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이 나왔다고 쳐요. 그리고 B라는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개월이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A라는 범죄와 B라는 범죄를 하나의 재판으로 판결을 받으면 아까 합하면 1년 6개월이 딱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1년 6개월보다는 좀 적게 나와요. 그러니까 범죄인들이 자기가 범한 범죄가 여러 개면요, 이 여러 개의 범죄를 따로따로 재판을 받지 않고 하나의 재판으로 몰아서 받으려고 그래요. 설령 1심에서 따로따로 재판을 받았다 하더라도 각 판결에 항소를 해가지고요, 2심에서는 어떻게든 그 따로따로 재판을 받은 판결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재판으로 판결을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권리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선 변호를 할 때도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했을 때 혹시 이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요, 다른 사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과 병합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또 의뢰인분들도 병합을 먼저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병합을 권유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서로 각 사건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범죄는 2심 사건 중인데 B라는 범죄는 경찰 조사 중이에요. 그럼 이거는 병합이 안 돼요. 즉 물리적으로 병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심 재판을 경찰 조사가 끝나서 검찰 조사가 끝나고 1심 재판이 마쳐질 때까지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그냥 병합을 안 해줍니다. 재판부도 병합을 허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와 같이 거리가 멀지는 않은데 A라는 범죄로 벌금형이 나왔고 B라는 범죄로 징역형이 나왔다면 벌금형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병합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병합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병합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A라는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구금되진 않은 거죠. 그런데 B라는 범죄로 징역 6개월이 나왔어요. B라는 범죄로 A라는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을 때는요, 저희가 구태여 병합을 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병합을 시키는 게 더 해롭고 피고인에게 유리하지가 않고 매우 불리해집니다. 여러분,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요, A라는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런데 B라는 범죄로 징역 6개월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A라는 범죄의 집행유예는 실효되고 그 A라는 범죄에서 받은 징역형이 추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B라는 범죄는 A라는 범죄보다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여야 돼요. 그런데 뒤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A라는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B라는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잖아요. 아까랑 경우는 똑같은데 이 B라는 범죄가 따지고 보니까 A라는 범죄보다 그 전에 발생한 범죄예요. 다만 발각이 늦게 돼가지고 재판만 늦게 진행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A라는 범죄의 집행유예가 거의 실효되지를 않아요. 다만 이제 B라는 범죄의 형을 내릴 때 A라는 범죄를 감안하긴 하죠. 그런데 A라는 범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고 B라는 범죄는 징역 6개월이 나와서 앞에 A라는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돼야 되는데 보니까 B라는 범죄의 재판은 A라는 범죄의 재판보다 늦게 진행됐지만 실은 발각이 늦게 돼서 A라는 범죄보다 먼저 행해진 범죄라면 A라는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거든요. 물론 100% 실효되지 않는 건 아니지만 90% 이상 실효되질 않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병합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이걸 병합을 해버리면 A라는 범죄에서 받았던 집행유예가 B라는 범죄의 징역형, 즉 이 징역형은 집행유예가 없잖아요. 얘랑 합쳐져서 A라는 범죄에서 받았던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오히려 병합하는 게 매우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제 의뢰인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A라는 범죄를 B라는 범죄랑 굳이 병합하지 말고 따로 진행하세요 라고 의견을 드렸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병합을 하고 싶대요. 그리고 그렇게 교도소 동기가 얘기했대요. 아니 변호인 말은 안 듣고 교도소 동기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당신이 분리해줘도 어쩔 수 없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잘못되면 당신 책임이다 라고 하고 병합을 시켜달라고 재판부한테 얘기했더니 판사님이 슬쩍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저기 병합하면 A라는 범죄는 집행유예고 B라는 범죄는 실형인데 B라는 범죄가 실질적으로 A라는 범죄 전에 행해진 범죄라서 오히려 병합이 안 좋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검토를 좀 더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뭡니까? 판사님도 저희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힌트를 주시는 거죠. 검토를 해보세요라는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분한테 맞죠? 따로 진행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의뢰인분도 따로 진행하겠다고 해가지고 A라는 범죄만 따로 재판을 받고 완료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병합 당연히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필요한 절차지만 병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를 잘 따져봐서 병합이 불리한 경우에는 오히려 병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형사사건의 병합 절차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